어머니 잠깐 요양원에 가 있어. 가장 아픈 건 버림받았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아픔은 뜻밖의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요양원에 가게 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담벼락에 비스듬히 비추며 박정임의 좁은 마당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정임은 늘 하던 대로 부엌에서 묵묵히 아침죽을 끓이고 있었죠. 작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오래된 연탄난로 위에서 잔잔히 흔들렸고 정임의 손놀림은 느리지만 분명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낡은 노트를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러나 그 평온한 흐름은 대문이 쿵 소리를 내며 열리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건우와 며느리 서연이 빠르게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은 마당을 한번 크게 훑어보더니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건우는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죠. 두 사람의 들어오는 발걸음 자체가 무겁고 급해 정임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정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당 밖으로 나갔어요. 어쩐 일이냐, 아침부터? 그녀는 밝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정임을 바라보다가 감정을 누르지 못한 듯 딱딱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말은 공기 속에서 꽂혀 그대로 굳어버린 듯 했어요. 정임은 순간 귀를 의심했죠. 나가라니 무슨 말이냐?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재개발 들어온대요. 이 집 곧 철거돼요.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어머니까지 챙길 상황이 아니에요. 정임의 손에서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임의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평생 모아온 물건들, 남편과 함께 채워온 시간들, 자신이 세상을 버텨온 터전이 단숨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건우를 바라봤지만 아들은 시선을 피했죠. 건우의 표정은 죄책감과 무력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어버린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임은 작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희미해져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싶었던 이들이 이토록 차갑게 등을 돌린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정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은 떨려왔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안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던 부엌 창문,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 오래된 장독대까지 그 모든 것이 오늘 처음으로 떠나야 하는 곳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우는 마지못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나가 계시면 돼.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그 말은 마치 이 집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정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리가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삼키며 쓸쓸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평온한 일상이 끝난 날이며 버림받은 날이라는 사실을요. 요양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정임은 좁은 침대에 앉아 작은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햇빛은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 따뜻함은 정임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홀로 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침대의 하얀 시트는 깨끗했지만 정임에게는 이 공간이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작은 주름들이 겹겹이 잡혀 있었고 그 위로 시간이 흐르는 듯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무표정하게 차트를 확인하고 나가자 복도에서 들리는 속삭임 같은 말소리가 정임 귀에 스치듯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죠. 건우와 서연이 복도 한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임은 일부러 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말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냥 놔둬. 여기가 더 편하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어요. 그래도 병원비는 건우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서연이 단호하게 끊어냈죠. 그깟 비용 아깝다고 생각해? 지금 재개발 보상만 잘 챙기면 모든 게 해결돼. 시어머니를 집에 두면 불편한 것만 늘어나. 정임의 심장은 크게 한번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왜 이곳에 버려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손을 꼭 쥐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 난 이 아이들에게 그냥 짐이었구나.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복도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문틈을 통해 두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기만 했습니다. 그림자는 빠르게 멀어졌고 그 속도만큼 정임의 가슴은 더 휑해졌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건우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집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보다 눈빛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죠. 서연의 표정은 배려가 아닌 관리의 표정이었어요. 문제 요소를 정리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건우는 어색하게 침대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편하고 우리가 바빠서 그래. 그 말은 핑계로도 성립되지 않았어요. 정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서늘함이 퍼져나갔죠. 이 공간이 보호가 아니라 처치의 느낌으로 다가왔고 자신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떠넘겨진 짐처럼 취급되고 있었음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정임은 침대 곁에 놓여있는 남편의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노트 속 남편의 필체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마치 위로하는 듯한 문장들이 정임의 손끝을 스쳤어요. 그녀는 노트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나 혼자 무너지면 안 되지. 정임의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는 아직 약했지만 확실히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임이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오후였어요. 창밖의 햇빛이 점점 기울어지며 병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죠. 정임은 남편의 노트를 쓸어 넘기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여전히 마음 한켠은 무너져 있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 병원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지냈던 친구 김노식이었어요. 노식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더니 주름진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임아,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애틋함이 섞여 있었고 정임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노식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쉽게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는 커다란 봉투를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어요. 봉투는 두툼했고 오래 보관된 문서들이 들어있는 듯 묵직했습니다. 정임은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죠. 노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내 남편이 생전에 준비해 둔 거야.
정임은 봉투 속 서류를 한 장씩 펼쳐봤어요. 그 안에는 익숙했던 주소가 적힌 등기부등본들이 차례로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등기부의 소유주가 정임, 바로 그녀 자신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임은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나요? 노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 남편이 너 몰래 준비해 둔 거야. 여기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만 100억은 넘게 나올 거다. 병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정임의 손은 서류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죠. 지금까지 자신을 짐 취급하며 버린 아들과 며느리는 이것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정임은 서류를 꼭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함께 서려 있었어요. 노식은 조용히 위로하듯 말했다. 정임아, 내가 몰랐다는 게 오히려 다행일지 몰라. 내 성격에 이걸 알았으면 분명 아들에게 다 내줬을 거야. 내 남편이 일부러 숨겼던 이유가 그거였어. 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감정이 부서져 내리는 듯 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신중하게 움직였는지 그 마음이 뒤늦게나마 가슴 깊이 전달된 거죠. 병실의 빛이 서서히 어두워져 갈 때쯤 정임은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더는 이전처럼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뜰에 가로등이 켜질 때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과는 다른 담담한 단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골칫덩어리로 여기며 내친 바로 그 순간 정임은 오히려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은 셈이었어요. 정임은 손끝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차례구나.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 게시판에는 최근 올라온 공고문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속삭이며 땅값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최서연의 눈빛은 점점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켜고 부동산 거래 내역을 빠르게 훑었어요. 숫자들은 그녀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을 보여주고 있었죠.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올라가며 탐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건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건우 씨, 이거 생각보다 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건우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죠. 얼마나 큰데? 서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억 단위가 아니야. 10억, 20억도 아니다. 잘만 하면 30억,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해. 건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돈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스쳤고 무엇보다 서연의 말에 흔들리는 자신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낯선 사무실 냄새는 차가웠고 창가에 놓인 화분은 먼지가 쌓여 생기를 잃고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라면 일단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바꾸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서연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변호사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의사표시를 받아낼 수 있다면 가능하죠. 도장이나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있으면 절차는 쉽게 갑니다.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냉정하게 계산을 시작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만 설득하면 된다는 말이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더 쉽겠죠. 정임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서연은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고 도리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건우는 옆자리에서 불안하게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연은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이건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어머니는 어차피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셔. 서연의 말은 건우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그는 반박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동안 누적된 빚과 실패가 이미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어 있었고 서연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그에게 마지막 선택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어요. 서연은 양손을 꼬며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고 건우는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밤 서연은 홀로 앉아 노트북을 펼쳐 위임장, 처분 동의서, 권리 이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들을 샅샅이 찾아보고 출력했어요. 그녀는 차갑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정리했고 끝에 작은 노란 포스트잇을 붙이며 적었죠. 어머니 사인만 받으면 끝. 그 문구는 마치 서늘한 칼날처럼 책상 위에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과 건우는 각종 서류가 담긴 파일을 들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목적지는 분명했어요. 건우는 병원 앞에서 잠시 멈춰섰지만 서연은 그를 잡아 끌며 강하게 말했죠. 오늘 안에 끝내. 미루면 기회는 없어. 건우의 마음속에서는 죄책감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병실 복도로 걸어갔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욕망의 발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아직 모르는 사이 그녀를 삼키기 위한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요양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어요. 가느다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바닥의 반짝임만이 그 고요를 메우고 있었죠. 박정임은 작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종일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등기부 서류를 확인한 뒤로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솟아올라 일정한 진동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그동안 지켜온 얌전한 성격 뒤에서 새로운 의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서류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곧이어 건우와 서연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정임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조급한 생기가 두 사람의 표정에 스며 있었어요. 서연은 침대 가까이 다가오며 단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금이 갈 것처럼 불안정했어요. 어머니, 이거 아주 간단한 서류예요. 그냥 도장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정임은 말없이 서류철을 내려다봤습니다. 파일 사이로 비치는 서류의 제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위임장, 처분 동의서, 재산권 이전 신청서 서류의 종류는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 의도는 더더욱 분명했죠. 순간 정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속에서는 노식의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죠. 서류는 이미 정리됐고 너는 법적으로 완전한 권리자다. 서연은 재촉하듯 다시 말을 던졌어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우는 말없이 뒤에서 서류철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의 손등에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정임은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초조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임은 침착하게 손을 들어 서류철을 봤더니 첫 장을 천천히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적힌 문구들은 자신을 향한 배신과 조급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킨 뒤 아주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짧았지만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서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재개발 절차에 필요한 거예요. 도장만. 정임은 서류를 덮고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어요. 이 서류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노식이 준비해준 권리 확정서와 전 구청 확인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정임은 말없이 그 서류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내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이제 나도 다 알아. 서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고 건우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충격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정임은 단호한 목소리로 서류철을 건우에게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모를 줄 알고. 그 말은 마치 수십 년 쌓여온 모든 오해와 무시에 대한 마지막 답변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죠. 병실의 공기는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흔들리던 것 같던 정임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중심을 잡은 사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조급하게 말을 잇고 싶어 했지만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건우 역시 입술만 떨었지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정임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병원 뜰에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작은 빛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이 바로 판이 뒤집힌 순간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병실의 공기가 잦아들던 그날 저녁, 박정임은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병실 벽에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죠. 그녀는 낮 동안 벌어진 일들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하지만 감정의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그리고 깊은 상처가 그녀의 가슴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손등을 감싸쥐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정임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아들 건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을 버리고 이용하려 했던 그 모습과 동시에 어린 시절 아들 손을 잡고 다니던 기억이 겹쳐졌죠. 그때 문 밖에서 복도를 울리는 낮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이번에도 건우와 서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연의 표정은 낮과는 달리 급하게 구겨진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아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사인만 해주세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적나라하게 깔려 있었죠. 건우는 더욱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좀 도와줘.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이것만 해결되면. 정임은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도와달라는 말보다 빼앗아야 한다는 욕망이 더 크게 배어 있었죠.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가 날 버린 건 편해서였니? 아니면 필요했기 때문이었니? 그 질문은 건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건우는 눈을 피하며 손톱을 물어뜯었고 서연은 재빠르게 끼어들었죠. 어머니, 괜한 감정 섞지 말아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예요. 정임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서연의 말은 오래된 상처까지 긁어내는 칼날 같았죠. 그러나 정임은 깊은 숨을 참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흔들리면 다시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은 마지막 카드라도 꺼내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어머니, 건우 씨가 이번에 잘못되면 우리 정말 끝이에요. 빚도 그렇고 앞으로 살 길이 없어요. 그 말은 정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했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마지막 남은 정을 자꾸 잡아당겼죠. 정임은 순간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 정임은 마음이 흔들리는 자신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이 빠지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그 흔들림은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오래된 사랑의 잔재가 만들어낸 고통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때 정임의 머릿속에 되살아난 장면이 있었어요. 요양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서연의 말. 어머니만 없으면 이건 다 우리 거야. 그 독한 한마디가 그녀의 흔들림을 곧바로 단단함으로 바꿔놓았어요. 정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흔들리던 시선이 조금씩 또렷해졌고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어졌어요. 내가 도와줄 일은 없다. 정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부드럽고 단단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건우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고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정임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림을 이겨내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싸움을 버티는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낮보다 더 무거웠고 절망의 기운이 실려 있었죠.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임은 두 손을 꼭 잡으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새로운 중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죠. 정임은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녀의 흔들림은 그렇게 끝나갔고 다음 순간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자리했습니다. 구청 민원실 앞은 아침부터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재개발 보상자 명단이 공식 게시되는 날이라 근처 주민들이 모두 몰려 있었죠. 게시판 앞에는 커다란 흰 종이가 붙었고 그 위에 깨끗한 글씨로 등재된 권리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햇빛은 문서 위에서 반짝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데 모아두고 있었죠. 그곳 한쪽에 박정임과 김노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은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노식은 그녀 옆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죠. 정임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으며 게시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정말 저기 있을까 하는 마음이 조용히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 앞으로 몰려들며 속삭임이 증가했어요. 여기 보상금이 몇백억이래. 저 집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이런 대화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려왔죠. 그러다 사람들 틈에서 건우와 서연이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난리난 종이 앞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고 있었죠. 서연의 표정은 이미 불안감으로 굳어 있었고 건우는 손에 쥔 휴대폰을 보며
계속 뭔가 계산하듯 중얼거렸어요. 정임은 두 사람이 오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만으로도 오늘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임은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녀의 두 눈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술렁이며 한 이름을 가리켰어요. 여기 박정임? 이분이 단독 권리자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서연의 걸음이 그대로 멈췄어요. 건우도 고개를 번쩍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명단에서 정임의 이름을 2번, 3번 반복해 읽었어요. 그리고 그 표정은 마치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 명단 앞에 섰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는 깨끗하고 단호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권자 박정임 단독. 그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어요. 이게 어떻게... 건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종이를 다시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정말 엄마 이름이 맞네. 노식이 그 순간 앞으로 걸어와 차분하게 말을 꺼냈어요. 이미 1달 전부터 준비 끝냈네. 등기 확인하고 권리 정리하고 구청 등록까지 다 했지. 그 말은 두 사람에게 결정적인 칼날처럼 꽂혔어요. 서연은 갑자기 한 발짝 앞으로 나와 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런 걸 저희한테 숨기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정임은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숨긴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안 걸 알았을 뿐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대답이기도 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비틀리며 감정이 폭발하려는 찰나 건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임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이거 아니면 나 정말 끝이야. 정임의 가슴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한 중심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건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나를 버렸지. 날 골칫덩어리처럼 여기고 짐처럼 떠넘겼지.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지킬 거다. 건우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고 서연의 입술은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 할머니가 진짜 주인이었어? 아들이 버렸다더니 세상이 참. 모든 시선 속에서 정임은 조금도 숨지 않았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외면받고 이용당해왔던 자신의 존재가 이제는 명단 가장 위에 당당히 적힌 현실이 깊게 사무쳤습니다. 그 순간 정임은 알아차렸어요. 오늘은 단순히 결과가 공개된 날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되찾은 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건우와 서연은 그날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하게 되겠죠. 재개발 보상금 지급일이 확정된 날, 박정임은 오랜만에 은행 창구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녀의 흰 머리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죠. 은행 직원은 신중하게 서류를 확인하며 정임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현실이었고 정임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분명했어요. 평생 살아온 삶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규모였지만 정임은 놀라움보다 조용한 안도감을 먼저 느끼고 있었어요. 창구에서 사인을 마친 뒤 그녀는 은행 문을 나서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재개발 지역은 이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정임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며칠 뒤 정임은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깨끗한 현관, 반짝이는 바닥,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
이곳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선택하고 마련한 공간이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옛집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김노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꾸밈없는 미소로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새 집들이 선물 가져왔네. 꽃 좋아하잖아. 정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노식 씨.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노식은 그녀의 말을 자르듯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냥 도왔을 뿐이야. 결국 이 모든 건 내가 스스로 지켜낸 거지. 정임의 눈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죠. 그동안 흔들렸던 순간들, 무너질 뻔했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굳건히 버텨낸 그 결심까지 모두 떠올라 가슴 깊이 울림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바람을 맞았어요. 베란다 밖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보였고 저녁 햇빛이 아파트 단지를 가득 희며 따스한 빛을 비추고 있었죠. 정임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말했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시간이 지나고 정임은 자신을 버린 아들 부부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빚 문제와 소송으로 인해 도시를 떠났고 더 이상 정임에게 연락할 힘도 여유도 남아있지 않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정임은 그 소식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오래된 미련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정임은 자신에게 남은 삶을 천천히 채워가기로 결심했어요. 작은 화초를 돌보며 아침 햇빛을 느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노식과 마을 도서관을 다니며 조용한 일상을 쌓아갔죠. 그 모든 순간이 정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자 지금껏 꿈꾸지 못했던 평온의 시간이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 정임은 베란다 난간에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천천히 퍼져 아파트 단지를 덮고 있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결국 나를 지켜냈구나. 이제 누구에게도 밀려나지 않을 자신만의 삶이 시작되었고 정임은 그 조용한 승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 승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복수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을 되찾은 삶, 그리고 다시 찾아온 평온이었죠. 정임은 그렇게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그녀의 시간은 더 이상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신의 인생이 될 것이었어요. 골칫덩이라며 쫓아낸 그들이었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죠. 어떻게 보셨나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골칫덩어리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저와 같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사연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